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으로 투표하면 되는데요. 투표 방법 등 주요 선거 일정 알아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 부과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 지역 백신 접종자가 10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소방관 등 1차 대응 요원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65세 이상은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GTX-A 연신 내역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A가 개통되면 은평에서 강남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죠.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9.08%,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특히 서울의 중형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양천구 목동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산 1가구 1주택 주민 A씨. A씨 집의 올해 공시지가는 약 20억 원,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종합부동산세가 절반으로 감면되지만 A씨는 올해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집을 팔아라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다주택자에 한해서지 하나 들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팔고 이사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금이라기보다 저는 벌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20%. 특히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양천구를 비롯해 절반 이상의 자치구에서 20% 넘는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 문제는 세입자들입니다. 전세 세입자 B씨의 경우 공시지가가 28% 올랐습니다. 오는 6월 만기를 앞두고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세금을 더 추가로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거래가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당장 애들이 학령기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들 역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전가에 대한 피해를 우려합니다.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고 또한 보면 15년 이상 살면 세금에 대해서 한 80%까지 감면을 해줘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들은 예를 들어서 6%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걱정을 많이.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약 70%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대선 전초전격인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선거 일정과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전국 21곳에서 실시됩니다. 후보자들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할 방법은 3가지입니다.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선거일에 하는 투표입니다. 먼저 16일부터 시작된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입니다. 자가격리자는 현재 방역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가격리자는 선거 시간이 마친 이후에 일반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는 곳에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일인 7일에는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투표 시간도 임기 만료한 선거는 06시부터 18시까지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그 20시까지 2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특히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역대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는 3번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11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투표율은 48.6%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는 28일 이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별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여일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만 4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소방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도 1차 접종 대상에 포함돼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1차 대응 요원은 5천여 명입니다. 이 중 첫 접종자인 양천소방서 김건함 소방대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소방서 구급대원 김건함입니다. 네, 백신을 맞은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서의 모든 대원들이 접종 대상인 건지 또 접종 완료한 분들 중 이상 반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는데요. 지금 저희 소방관들 모두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은 먼저 구급대원만 먼저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구급대원들이 접종하였는데 그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꾸준하게 해년마다 맞아왔는데 이번에도 뭐 똑같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오한과 미열 증상이 있었지만은 해열제는 복용하지 않았고요. 그 특이점은 다음 날에 저희가 몸에 그 근육통이 있다거나 또는 피로감이 좀 있고 약간의 두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 물어봤을 때는 고열로 인해서 해열제를 복용한 분들도 있고 다음 날 모두 다 근육통이 있거나 약간의 두통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원분들은 아예 증상이 없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반응이 경미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구급대원들이 조기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구급대원들이 조기 네. 접종 대상이 돼야 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구급대원들은 그 최일선에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됐을 때 신고 내용이 없는 코로나 유증상이나 또는 저희가 병원 이송 후에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방역 최일선에서 지금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전후로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동하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코로나 백신 접종은 하루빨리 모두 다 접종 완료해서 항체가 생겨서 우리가 종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본인의 건강 관리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김건함 소방대원과 함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신사 일동주민센터가 복지 안내 스티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안내 스티커 제작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련된 건데요. 스티커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복지 제도가 궁금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담겨 있고 신사 일동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63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마을 역사 찾기 전시회의 선보일 기록물을 찾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마을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집 대상은 마을 축제, 행사 등 마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마을 관련 발간물 등 양천구의 역사가 담긴 자료입니다. 양천 주민 누구나 원본이나 사본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기록물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양천구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연신내역 개통까지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GTX-A 연신내역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외에 연신내 일대에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봄 되고 이제 해빙기에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 이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 보러 지금 GTX 공사 현장에 2019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6월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고양시에 많은 주택들이 그 신도시가 많이 입주를 했고 또한 여기에도 한국문학관, 예술인마을 등 우리가 그 광역교통망 체계가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그동안 그런 체계 자체가 없었는데 GTX-A 노선이 지금 착공함으로 해서 은평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스스로도 GTX-A 노선이 착공됨으로 해서 많은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남까지는 9분 정도 걸리니까 획기적인 거죠. 또 은평 구민들께서 서울 중심부로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지금 교통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 9개 기관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 실무단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혹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년간 이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민들 스스로도 혹시나 여기 이곳에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연신내는 굉장히 상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시장도 있고 또 유동인구가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또 이게 2024년도에 이 GTX-A가 완공이 되잖아요. 주민들 또 상인 여러분께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국시비 해서 100억 확보해서 가련초등학교에 우리가 150명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주차장도 2024년에 완공이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곳이 강남으로 넘어가는데 9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권을 강남에다 뺏기면 안 되겠죠.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산을 가기 위해서 연신내 연서시장을 또 많이 활용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보폭 자체가 2-3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인분께서 적치물도 또 내놓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니면서 걸리기도 하고 하셔서 우리 은평구의 총괄 건축과와 그 위에 우리 또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공간들을 5m 보도폭에 또한 이렇게 쉘터라던가 그 이외에도 이 보도 블록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거리가게를 응원할 수 있는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내고 한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협조 또 상인분들의 협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에 젊은이들의 유입이 많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북한산이 또 가깝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이 시장 안에 뭐 김밥부터 시작해서 해장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러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업소 4천여 곳에 진단 검사 안내 공문을 보내고 구로구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도 외국인 노동자 역시 무료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입니다. 전세금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이며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 시설을 갖춘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속속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첫 번째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정선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백신 접종센터는 서울대병원이 전담으로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상급병원과 연계된 최초의 지역 접종센터입니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들이 맞게 될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하는 화이자 백신. 정전이 돼도 초저온 냉동고를 가동할 수 있게 비상 전원 유지 장치를 갖췄습니다.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모바일로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접수, 접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 방향으로 동선이 설계됐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렇게 벨을 눌러서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처치실에는 산소호흡기와 기관 삽입기 등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상급 병원이 함께 이 백신 접종센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굉장히 여러 의료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 같은 백신 접종센터는 서울 시내 29곳에 설치될 예정인데 시는 성동구 백신 접종센터를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우리의 거니까 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우리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에 어려운 위험한 것들은 병원 또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대응할 것입니다.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서울 시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63만 명으로 4월 한 달간 백신 접종센터에서 19만 8천 명이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까지 거소 투표를 신고해야 하고 사전 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투표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